소리뉴스는 알파레타에 위치한 이탈리안 퓨전 패밀리 레스토랑 루치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 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1월 7일 금요일 뉴스웨이브 25 소리뉴스입니다. 메트로 애틀란타에서 참전용사의 날을 맞아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가장 큰 행사는 오는 8일 토요일 열리는 제44회 조지아 제향군인의 날 기념 행사로 오전 9시 30분에 우드러프 예술센터에서 기념식을 시작해 오전 11시부터 애틀란타 미드타운 피치트리 스트리 일대에서 대규모 퍼레이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조지아 제향군인의 날 협회가 주최하며 매년 수천 명의 시민과 군 관계자, 제향군인들이 참여해 애틀란타 도심을 애국심으로 물들이는 전통 행사입니다. 2025년 공식 테마는 유니폼을 입은 여성들을 기리며이며 미국군 역사 속에서 헌신해온 여성 복무자들의 공헌을 조명하고 미래 세대의 영감을 전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날 퍼레이드에는 대한민국 제향군인의 미 남부지회를 비롯한 임원진과 애틀란타 한국문화원, 한인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행진에 참여해 한미 양국 참전용사들의 우정과 희생을 기릴 예정입니다. 장경사 회장은 3년째 퍼레이드에 참가해 매번 우승을 차지해온 만큼 부담감이 크다면서도 이번에도 잘 준비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한국 전통 문화를 선보이며 조지아주 시민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과 자긍심을 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같은 날 저녁에는 조지아 아쿠아리움 내 오션스 블룸에서 블랙타이 갈라 행사인 2025 프리덤볼이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열립니다. 이번 갈라의 기조 연설은 조지아주 보훈처 패트리샤 로스 보훈처장이 맡습니다. 행사에는 리셉션, 만찬, 침묵 경매, 빅밴드 오케스트라 공연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한편 귀넷 카운티는 참전 용사들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11일 월요일 오전 11시 로렌스빌 귀넷 사법행정센터에서 공식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참전 용사 헌정 행진이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귀넷 카운티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지난 4일 버지니아, 뉴저지주, 뉴욕시 등 일부 지역에서 치러진 미국 지방선거에서 약 10명의 한국계 인사가 주의회나 시 또는 카운티 의회 의원 등으로 당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미 한인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풀뿌리 단체인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주의회 하원 제8지구 선거에서 아이린 신 의원, 뉴저지주 주하원 37선거구에서 엘렌박 의원이 각각 승리했습니다. 이번 승리로 신 의원과 박 의원은 3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또 시의원으로 뉴욕시에서 린다 리, 줄리 원, 조지아주 둘루스시의 사라 박이 각각 당선됐습니다. 이와 함께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의회 선거에서 크리스토퍼 곽, 같은 주 포트리 의회 선거에서는 피터 서가 각각 당선됐고 뉴저지주 잉그루드 클립스 의회 선거에서 테오 리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는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카운티 단위 의원으로는 워싱턴주 킹카운티 의회 선거에서 모친이 한인인 스테파니 페인, 뉴욕주 나소 카운티 의회 선거에서는 줄리 진이 각각 승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주 퀸즈 민사법원 판사 선거에선 이부조 길러건 변호사가 당선됐습니다. 에릭스 하우시스가 6일 목요일 조지아주 에디어즈빌에 위치한 비아테라 쿼츠 서페이스 생산 공장에서 고객 초청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플랜트 투어 커스터머 이벤트는 고객들에게 첨단 생산 시스템과 제품 품질을 직접 소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중앙물류센터에서 오전 9시 집결로 시작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안전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뒤 에디어즈빌 공장으로 이동해 비아테라 퀄츠 판재의 생산 과정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직접 견학했습니다. 공장 투어에서는 최신 자동화 설비, 친환경 공정, 고급 원자재 관리 등 에렉스 하우시스의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이 집중 조명됐습니다. 특히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신제품 비아테라 컬렉션이 소개돼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LX 하우시스 마케팅 담당자 캐롤 선은 이번 플랜트 투어는 고객이 직접 LX 하우시스의 기술력과 품질 철학을 체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법인장 최규환 대표는 고객들과 함께 현장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는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북미 시장에서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LX 하우시스는 북미 시장에서 고급 인테리어 소재 브랜드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비아테라는 내구성과 디자인을 겸비한 프리미엄 콜츠 표면 제품으로 주거 및 상업 공간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연방항공청이 7일 금요일부터 전국 주요 공항의 항공편을 최대 10%까지 감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인 하츠벨드 잭슨 애틀란타 국제공항이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되면서 애틀란타 지역 항공 운항에 직격탄이 예상됩니다. 연방항공청 발표에 따르면 운항 축소는 8일 4% 감축으로 시작해 14일에는 10% 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는 애틀란타를 비롯해 시카고 오헤어, 댈러스 포트워스, 로스앤젤레스, 뉴욕 JFK 등 40개 주요 공항에 동시에 적용됩니다. 하루 평균 2,500편 이상이 오가는 하츠벨드 잭슨 공항은 미국 항공망의 중심 허브로 연방항공청의 결정이 전국 항공 운항에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항 측은 7일 성명을 통해 현재 애틀란타 공항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연방항공청의 임시운항 감축 조치에 대비해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숀 더비 교통부 장관과 브라이언 베드퍼드 연방항공청 국장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치가 아닌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운항 감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최근 항공관제사와 조종사들 사이에서 피로와 업무 과정 관련 보고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전국 2,700편 이상이 지연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본사가 애틀란타에 있는 델타 항공도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델타는 연방항공청 운항 감축 기간 중 탑승객 전액 환불과 수수료 없는 일정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항공편 취소로 인한 호텔 숙박비, 식사비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델타 관계자는 연방 셧다운이 장기화되더라도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하루 1,000편 이상 애틀란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의 정상 운항을 위해 연방항공청과 긴밀히 협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틀란타 여행업계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대규모 항공 대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지아주 출신 라파엘 워낙 상원의원은 연방항공청의 조치 발표 직후 항공 근로자들이 무급으로 일하게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셧다운 중에도 항공관제사와 TSA 요원에게 급여를 보장하는 미국 항공유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권에 표시되는 성별을 생물학적 성인 남성과 여성으로만 제한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일단 손을 들어줬습니다. 6일 NBC 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여권 소지자의 성별을 남성과 여성의 두 종류로만 제한하는 정책이 하급심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유지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여권 소지자의 출생 시 성별을 표시하는 것은 출생국을 명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등보호 원칙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두 경우 모두 정부가 특정인을 차별 대우에 노출시키지 않고서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을 적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공식적으로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별만을 인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성소수자 권익 증진을 위해 제3의 성별 정체성을 폭넓게 인정했던 정책을 폐기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 정부 기관들은 젠더가 아닌 섹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여권 등 공식 서류에 남성과 여성 외 제3의 성별 정체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 선택지를 삭제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연방지방법원은 정책 변경으로 영향받게 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에게 제3의 성별 정체성인 X가 기재된 여권 발급을 재개하라고 국무부에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의를 제기했고 항소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법무부는 연방대법원에 긴급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한편 이번 결정에서 3명의 진보 성향 연방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11월 7일 금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